자, 리밍지그 파일은 다 열어 놓으셨죠? 이제 얘를 가지고 출력을 연습해 볼게요. 먼저 PDF로 출력을 연습을 해 볼 텐데,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실기실무 이론서 40페이지를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40페이지를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그 프린터 플로터를 실행할 때, 찾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교실에서는 이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DWG PDF로 해가지고 여기를 DWG PDF로 설정을 할게요. 요거 했을 때 용지 크기 요거 설정하는 게 몇 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용지 크기를 설정하실 때는 ISO 420 곱하기 297 요렇게 용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플롯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는 사실 뭔가 하나를 더 작업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슨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냐면 리미츠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요 명령어는 책에도 아마 있을 텐데, 오토캐드가 가상의 용지를 어떤 거를 쓰겠다라는 거를 사용자가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오토캐드에다가 가상으로 어떤 종이를 가지고 내가 이 도면을 출력하겠다라고 왁구를 잡아 놓는 것을 리미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미츠를 잡으실 때 얘는 A2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A2 사이즈. 지금 ISO 요거는 용지 크기 출력할 때는 A3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리미츠 해가지고 첫 번째 오른쪽 아래 구석점, 왼쪽 아래 구석점은 0,0으로 가고, 오른쪽 위 구석점은 594,420 요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A2 사이즈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용지 사이즈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오토캐드 입장에서는 실제 종이하고 다른 거죠. 오토캐드에서는 그냥 공간에다 무조건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A2 사이즈로 요거를 그리는데, 출력하는 종이는 ISO 420의 297, 즉 A3로 된다. 종이 크기가 다른데 이거 출력이 되나요? 돼요. 왜 출력이 되냐면 용지의 맞춤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이 A2 사이즈가 용지의 맞춤이라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3 용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죠. 요 A2로 그리는 거는 원래 이 부품도들을 다 이렇게 그려서 넣기 위해서, A3로 가면은 이 리밍지그 같은 경우 부품도들을 다 한 도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도들을 다 넣기에 적합한 용지를 오토캐드에서 A2로 일단 잡아 놓고, 종이로 이제 출력할 때는 이 종이가 우리가 시험장이나 이런 데에 굳이 있는 거로 맞춰야 되는 거죠. 시험장이나 그런 데에 A2 용지, 롤로 된 용지를 가진 플로터를 장비를 안 해놔요. A3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를 A3로 맞춰 놓는 거예요. 범용으로 쓴다 이거죠. A3가 출력할 때. 시험장에서 이게 A3로 많이 쓰니까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로 가셔서 그 종이가 롤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롤로 말려 있는 트레싱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지가 출력되는 것들은, 진짜 그런 플로터들은 용지에 맞춤 해놓으면 안 돼요. 네, 1대1로 진짜 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할 때 기준을 계속 연습하느라고 A2로 그렸다가 출력은 A3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리미츠하고 플롯의 용지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도면을 열어 놓으셨으면 자, 0,0이 여기고 우리 도면 양식은 10,10에서 왼쪽 아래 구석점이 놓여지게 이렇게 배치가 다 돼 있으시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이 부품도 작업한 거를 이쪽에서 이렇게 다 집어 넣으셨을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다 집어 넣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리미츠 설정을 한번 봅시다. 리미츠 설정을 봅니다. LIMITS 리미츠 설정을 실행하고 LIMITS 하고 왼쪽 아래 구속은 0,0 그대로 쓰는 거죠.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0,0 그대로 엔터하고 받으시고, 오른쪽 위 구석 지정에서 아마 제가 쓰던 파일을 가지고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594420으로 떠 있고, 아닌 분들은 420-297 이런 식으로 떠 있고 그럴 거예요. 오토캐드 기본값은 A3 420-297이었는데 오른쪽 위 구석의 값이 420-297로 되어 있으신 분은 594-420으로 입력하시고, 아닌 분들은 594-420으로 이렇게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엔터해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지 규격을 오토캐드 입장에서 내가 도면 영역이라는 부분을 0,0에서 594-420을 내가 도면 그리는 영역이다 라고 오토캐드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플롯 명령을 실행해 봅시다. 신속 막대에 보면은 이 플롯 명령 아이콘도 있어요. 그리고 PLOT 해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P 해도 되죠.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플롯 명령을 이제 실행을 했고 프린터를 설정하는데 DWG PDF 요거로 바꾸는 거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뭐예요? 프린터를 여기 거를 바꾸자는 이야기죠. 여기 거를 DWG to PDF. 자, 있나요? DWG to PDF 찾으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용지 크기를 또 바꿔야 되는데, 용지 크기는 ISO 해놓고 확장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서 420-297 가로가 420으로 입력되어 있는 요런 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용지 크기 눌러서 안시 쪽도 아니고 ARCH도 아니고 ISO로 와서 ISO A3 420-297 찾으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ISO A3 요렇게 잡아가지고 420-297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줬고요. 요거를 찾아줬고요. 자,
자, 그러면 요거로 보면은 PDF 옵션도 이렇게 있는데, PDF 옵션 이 해상도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은 기본 값으로 그냥 써도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는 뭐 굳이 언급은 안 했어요. 뭐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에서 여러분이 오토캐드를 처음 깔았을 때라면은 플롯 명령을 실행해도 창이 조그매요. 자, 조그만 창인데 이 밑에 있는 많은 옵션이라는 이 버튼, 이 화살표 버튼 요거 누르면 옆에 숨어 있는 확장 메뉴가 열릴 거예요. 자, 요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플롯 설정을 이제 살살 봐야 되겠어요. 플롯 설정을 살살 봐야 되겠어요. 실기실무 이론서와 요거 대조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참 이게 창 조절을 좀 할게요. 요렇게 해놓고 먼저 DWG PDF로 바꿨고 ACAD ISO 그냥 ISO죠. ISO A3 420-297 요거로 맞춰놓고 요렇게 했습니다. 얘에서 우리가 이거 설정할 때 요렇게 한번 쭉 돌아가면서 설정해 가지고 요거 요렇게 누르고 그 다음 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저번에 연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는 DWG2 PDF로 프린터 설정을 했고 용지 크기 요거 맞췄고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죠. 플롯 대상 바꿔야 되고 플롯의 중심 맞춰야 되고 용지 맞춤 체크 돼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도면의 방향 가로 요렇게 바꿔주고 일단 요렇게를 마저 해볼게요. 플롯의 대상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바꿔야 됐죠? 1개로 바꿔야 돼요. 리미츠 값이 1개였어요. 1개. 자, 그 다음에 플롯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으로 체크하자는 거였죠. 그랬을 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용지에 맞춤은 되어 있고 미리 보기에서 출력될 방향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도면의 방향에서 이거 가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가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롯 창에서는 얼추 했습니다. 플롯 스타일 테이블 얘에서 acad.ctb 요거로 마저 바꿔줘야 되겠죠. acad.ctb로 바꾸고 질문창 떴을 때 이 플롯 스타일을 전체 탭에 적용하시겠습니까? yes. 자, 그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대화창이 뜨는데 요거를 이제 온 상태예요. 여기에 내용처럼 우리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에서 색상 1번에서부터 색상 9번까지를 다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색상을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색상 9를 마저 선택하면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색상을 갖다가 검은색으로 한번 확인해서 클릭해 주시고 디더링은 켜기 되고 객체 선 종류 사용, 객체 선가중치 사용 요 옵션들이 확인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무에서 이 도면을 많이 작업하시던 분들은 색상별로 선 종류도 이게 바뀌게 여기서 설정을 많이 하고 또 색상별로 선가중치 선의 굵기도 바뀌게 여기서 많이 작업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실들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왜? 객체선 종류 이렇게
객체 것들을 쓰게 할까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우리가 썼던 선 종류니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를 객체 선 종류, 객체 선가중치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즉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면서 세팅했던 그 값을 쓰려고 객체 선 종류, 객체 선가중치 사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색상 1번 클릭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가지고 색상 9번까지 한꺼번에 선택해요. 그리고 색상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데 검은색으로 가요. 검은색으로. 자, 디더링 켜기 돼 있고, 객체 선 종류 이거 돼 있고, 객체 선 가중치 돼 있고. 자, 이렇게 요거를 확인 작업을 하시고 고사장에서 실기 시험 보는 고사장에서 이거를 실무 회사에서 쓰던 스타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객체 선 가중치 객체 선 종류 요걸로 확인을 해 놓으시고 저장 및 닫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 및 닫기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배치의 적용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 플롯 창에서 설정했던 것들과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편집 창에서 설정했던 것들을 적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 번 더 봐서 인쇄해도 되겠군 하면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배치의 적용 누르시고 미리 보기 눌러볼까요? 자, 미리 보기 눌러봤을 때 이게 풀칼라로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부 다 흑백으로 나올 거예요. 자, 휠로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외형선이나 이렇게 가는 실선이 적용된 치수들 선굵기 다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보셨으면 ESC 해가지고 플롯 창으로 되돌아갑시다. ESC. 자, 여기서 그 프린터가 있는 상태라면은 PDF가 아니고 프린터가 있는 상태라면은 프린터가 잡혀 있을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되죠. 종이로 출력이 되죠. 지금 우리는 DWG PDF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저장할 경로를 물어보게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 봅시다. 어때요? 플롯 파일 찾아보기라는 대화창에 뜨면서 얘를 저장할 경로를 우리가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시던 학습자료 폴더에다가 리밍지그 02라고 해서 이 파일 유형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은 플롯 되고 난 다음에 PDF 파일로 열어서 확인시켜 주는데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다 되셨나요? 자, 내가 넣었던 치수들도 깔끔하게 들어갔고 외형선과 그 가는 실선 적용된 치수선들, 치수 문자들, 선굵기 다 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DWG PDF를 복습해 봤고요. 이번에는 DWG2 JPG 설정을 역시 연습해 볼게요. 자,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프린터 부분만 요거하고 용지만 다시 요것만 바꿔주면 요거 그대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시 리미츠는 확인했다고 가정을 하고 앞서 이 파일을 가지고 했잖아요. 리미츠는 값을 확인했다고 하고 플롯 명령 바로 갈게요. 플롯 명령 가서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DWG to PDF보다 이거였네. 참 쏘리. JPG Publish to Web 해가지고 JPG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 Publish to Web, Publish to Web, 철자를 까먹었네요. Publish to Web JPG, Publish to Web JPG 요걸로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창이 하나가 떴죠. 기본 용지 크기 고해상도, 또 사용자 크기, 뭐 픽셀 사용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 용지 크기 요걸로 맞춰 볼게요. 고해상도로 맞춰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플로터에 대한 설정이 JPG Publish to Web JPG 요걸로 바뀌었어요. Publish Web to Web JPG. 자, 요렇게 얘를 바꿔 놓고 고해상도로 맞췄으면 이 용지 크기가 그 뭡니까? 요렇게 16,000 픽셀, 또 세로 픽셀은 1280 픽셀 요렇게 잡혔을 거예요. 근데 용지 크기가 요렇게 맞추면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자, 요거를 한 단계 더 변경을 할 텐데 요거 딱 누르고 보시기 바래요. 웹에다가 올린다 이거예요. 웹에다가 올린다 그러면 가로 세로 픽셀 값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니터에 가로 세로 해상도 맞추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작은 이미지로 가도 되니까 표준 중에서도 420에 297이나 그런 게 있나? 640에 VGA에 640에 480 요게 적당할 것 같네요. 자, VGA 괄호 열고 640에 480 픽셀. VGA 640 거기 480 픽셀. 자, 픽셀 해상도를 나타내는 픽셀은 하나의 그 모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해상도에 대한 것은 또 모니터 해상도로 검색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또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VGA로 해가지고 640에 480 요렇게 사이즈를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용지까지는 다 맞췄어요. 나머지 것들은 건들 필요 없어요. PDF 설정하면서 미리 했던 거 요거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배치의 적용만 눌러봅니다. 배치의 적용 누르고 미리 보기 눌러줘요. 자, 그랬더니 얘를 역시 화면 요렇게 확대해 보면 자, 뭐 더 이상 640에 480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데 그림 파일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더 좋겠어요. 앞전에는 ESC 버튼 눌러가지고 플롯 창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플롯 버튼을 바로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해볼게요. 자, 역시 저장할 경로를 물어보고 있죠. 방금 전에 학습자료 폴더에다 맞췄기 때문에 JPG 요거 경로가 맞춰졌을 거예요. 자, 저장 눌러봅니다. PDF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PDF의 경우에는 저장된 경로에 PDF 파일 생성이 되면 얘를 바로 보여줬는데 JPG 같은 경우는 그 경로로 가가지고 얘를 이미지 파일
생성된 것을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리밍지그 02 다시 모델 해가지고 JPG 파일 요게 생성이 됐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뭐 윈도우 10일 경우에는 사진 앱으로 계속 열겠다 해가지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JPG 파일 열기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다른 화면이 열렸네. 자, 이렇게 JPG가 출력이 됐죠. 해상도를 좀 낮췄기 때문에 픽셀의 해상도를 좀 낮췄기 때문에 얘가 좀 망그러지는 것들이 많아요. 해상도를 아까 16,000에 얼마였더라? 고픽셀로 했으면 괜찮게 나왔을 텐데 640에 480으로 해가지고 이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픽셀들이 깨졌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출력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요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명령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토캐드 아이콘 명령어가 있어요. 좌측 상단에 오토캐드 아이콘 명령어가 있는데 얘에서 내보내기 가시면 기타 형식이 있고요. 요거는 미리 그냥 언급만 하는 겁니다. 기타 형식으로 얘를 보낼 때는 메타 파일로 보내면은 인쇄형으로 쓰기가 좋아요. 뭡니까? 한글 문서 파일에 도면 파일을 바로 그냥 스샷 찍어가지고 첨부하는 게 아니라 또는 PDF가 아니고 저거 뭡니까? 그 파워포인트나 워드 요런 데에다가 그림 형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픽셀이 깨지지 않게 벡터 이미지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메타 파일로 보내는 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보내는 거는 다른 방식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더 언급하면서 DWG PDF하고 Publish to Web JPG하고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들을 연습해 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이 캐드로 도면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자동 저장 요 설정 때문에 자동 저장 10분 타임으로 저장하게 설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자동 저장하고 어느 순간 내가 캐드를 쓰고 뭐 솔리드웍스를 쓰건 뭐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놓건 작업을 하다가 다운됐어요. 다운된 것은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요런 것을 통해서 찾아서 복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얘는 옵션으로 들어가서 오토캐드의 옵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옵션에서도 열기 및 저장 탭이었죠. 요거 가가지고 자동 저장 요거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 탭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파일 탭 거기에서는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요거 우리가 오토캐드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옵션에서 요거 확인을 했던 겁니다. 한번 복원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런 항목들을 좀 확인해 주시자는 거예요. 자, 옵션 창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명령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옵션 들어가도 되고요. OP 엔터하고 들어가도 돼요. 자, 옵션 대화창 열렸나요? 열기 및 저장 항목에서 파일 안전 예방 조치 자동 저장 체크돼 있고 10분 간격으로 저장돼 있죠.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해 가지고 요것도 체크가 돼 있고요.
실제는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 요게 체크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설정이 돼 있었고 파일 탭을 눌러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가 어디로 됐나 보자는 거죠. 처음은 그 사용자 폴더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뭐 템프 폴더였나요? 그런 식으로 긴 경로로 돼 있었는데 요거 눌러 가지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가 자동 저장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학습 자료 폴더로 맞췄었죠. 자,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해서 옵션은 이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도면 파일을 리밍지그를 열고 난 다음에 10분 이상은 경과했어요. 10분 이상은 경과했기 때문에 자동 저장 파일이 여기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먼저 학습 자료 폴더가 자동 저장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폴더에 정렬을 수정한 날짜를 클릭해 가지고 날짜별로 정렬을 해 볼게요. 날짜별로 정렬을 해 보면 오늘 날짜가 1월 22일이죠. 1월 22일 오전 9시 37분에 리밍지그 02_1_1_3916.100 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 밑에도 보면은 리밍지그 02_1_1_3916 해가지고 얘도 오토캐드 자동 저장 도면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거 중에 저는 백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변경을 해볼게요. 파일 이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클릭해 놓고 펑션키 F2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파일 이름을 바꾸는데 뭐 뒤에 거는 바꾸지 말고 그냥 백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확장자를 DWG 이렇게 바꿔볼까요? 대화창에 하나 뜨죠.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Yes, 나는 자신 있으니까.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yes, 변경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 오토캐드 도면 파일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복구 요거 뜨기는 하는데 오류가 없음. 자, 요렇게 똑같은 상태로 열리죠. 자,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